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장님, 네. 요즘에 수도권에 네. 이 30평형대 전세가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30평형대. 글쎄요. 구축 기준으로 뭐 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래도 5억은 수도권에? 네, 훌쩍 넘을 거 아니에요. 4억, 5억 정도?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신축입니다. 네. 30평형대고요. 네. 근데 전세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데요? 2억 5천. 2억 5천에 진짜요? 2억 5천에 모십니다. 아, 네. 대박이네. 신축의 정의 아시죠? 신축이면 요즘에 대부분 방마다 에어컨도 다 있을 그쵸, 테고, 그쵸, 네. 네. 커뮤니티, 뭐 골프장, 헬스장, 3베이. 뭐, 네. 다 있고, 그렇죠. 네. 3베이, 4베이 다 네. 있고, 이런 곳이 2억 2억 5천. 5천 나왔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몇 년 전 얘기가 아니고요. 네. 지금 제가 항상 하는 건 right now. 지금 2억 5천이라는 거죠. 네네.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여기가 바로 검단 신도시.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 네네. 어떻게 해야 될까? 임차인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소장님이 입주 물량을 공략해라. 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들어맞는 상황이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렇죠. 지금 검단 쪽에 입주 물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몰려 있거든요. 네네. 약간 하락장하고 결부되면서 아마 전세가가 좀 더 이제 좀 떨어졌을 거예요. 네, 그래서 또 궁금해서 저도 막 시세를 좀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매가가 한 9억 선 정도 하더라고요, 아, 30평대가. 진짜, 2억 와. 5천. 전세가율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니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데는 진짜 들어가서 살만할 것 같아요. 세입자 그러니까요. 입장에서는. 네, 신축을 부릴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한편으로 또 네. 드는 또 의문점은 네. 이게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까 딱 반짝 네, 이 네. 시기에만 이렇게 전세가가 낮은 수도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원칙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있을 때 전세가가 좀 떨어지고요. 네. 입주 물량이 좀 이제 뜸해지는 2년 차 정도 되면 다시 전세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옛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전세가가 주변 시세가 한 4억이다. 그러면 여기에 대규모 단지에 입주 물량이 딱 생기면 여기 이제 전세가들이 떨어지죠. 뭐 한 3억 정도 네. 선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이제 2년 차 되면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4억이나 오히려 이제 주변 구축들보다는 신축이 집이 더 좋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게 돼요. 4억에서 뭐 4억 5천, 네. 많으면 좀 5억까지 이렇게 이제 올라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네. 이걸로 끝나는 거죠. 입주 물량이 이걸로 끝났을 때. 올해 입주 물량이 끝. 그렇죠. 이걸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이 시세가 유지될 것이냐 아니면 바로 올라갈 것이냐 판단할 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입주 물량이 연달아 있느냐. 다음 해도 있고 그 다음 해에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올라갈 수가 없는 게 얘가 전세가가 똑 떨어져서 이제 2년 차 돼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다음 또 입주 물량이 주변에 연달아 있어요. 네. 그러면 이때 전세가 올리기가 쉽지가 않죠. 입주 물량이 연달아서 있으면 올라가려는 힘을 좀 잡아 끌어들인다. 그렇죠.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게 입주 물량이 한 시간대에 좀 집중이 되고 끊어졌다. 그러면 전세가가 이제 다시 약간 제자리로 환원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축이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나중에 이제 2년 차 때 전세가가 훅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데 두 번째 변수가 또 있는 게 네. 이제 임대차 3법이에요. 오, 네. 예전에는 임대차 3법이 있기 전에는 무조건 만약에 예를 들어서 2억에 맞췄어요. 주변 시세가 4억인데 2억이었으면 그냥 4억으로 바로 환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2년 후에 바로. 네, 환원이 되는데 요즘은 이제 이게 임대차 3법 때문에 이제 계약 갱시 청구권을 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5%밖에 못 올리죠. 올릴 수 있는 한계가 5%예요. 이제 인정에 호소하고 하더라도 제자리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이 조건이 결부가 되면 네. 이게 막 주인이 실거주 할 거야 나가라
이렇게 네. 하고 싶어도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네. 또 전세입자를 찾지 못하니까 그렇죠. 안 되는 그러니까 상황이 되네요. 이게 그 뭐지? 임대인이 실거주 한다라고 하고 임대료 이제 올리려고 시도하는 건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맞물려야 이 행위도 가능하지. 그렇죠. 시장 상황이 침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행위가 의미 없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임대차 3법에서 계약행시 청구권을 오히려 써주면 고마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공시를 면해야 되니까요. 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참 많은 분들이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사라. 예,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만 봐도 이런 거 매가는 9억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전세가는 2억대예요. 그럼 전세가율로 따지면 지금 27% 정도 되거든요. 정말요? 20%대. 20%대입니다. 20%대. 그리고 이제 얘는 매가는 떨어질 확률이 이제 크잖아요. 네. 주거비로만 따졌을 때도 만약에 이 사람이 9억을 9억에 샀을 때와 전세로 2억 7천에 들어갔을 때 주거비가 어떤 게 많이 들어가냐. 매매가 훨씬 많이 들어가죠. 근데 방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매매가도 하락을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이 사이클 때문에 하락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전세가율이 낮아서 이걸 끌어당기는 건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첫 번째는 네. 시장 상황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면 시장 상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의 입주 물량이다. 그럼 전세가만 떨어지고 매매가는 영향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러니까 이 지역을 포함한 검단 지역을 포함한 인천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 전체가 지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아파트만 홀로 버티는 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락을 할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락하고 입주 물량하고 같이 맞물리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역보다 하락 요인이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저희가 근데 입주 물량은 전세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게 매매가도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앞서간 경향이 있는데 네. 다른 사람들은 입주 물량은 매매가에 영향이 미친다라고 알고 있죠. 그런가요? 네. 이제 공부를 저한테 이제 오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을 이제 잘 기억하고 있는 건데 예, 저는 입주 물량은 100% 임대 공급이고 한정적으로 입주할 때 파는 물건만 이제 매매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임대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실제로 이제 임대료가 떨어지고 있을 때 매매 시장 상황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시장이 상승장이면 전세가가 떨어지더라도 크게 영향이 없어요. 끌고 갑니까? 예, 매매가는 그냥 홀로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가율이 20%대, 30%대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지금 터무니없이 낮은 거잖아요. 50%대에서 20%대가 되는 것만 해도 엄청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지금 아직 보면 호가나 이런 걸 보면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영향이 사실 크게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락 시작점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고 하락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되면 이제 매도인들, 집주인들, 분양권자의 심리를 이 전세가 떨어뜨리는 게 이제 또 무너뜨리게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도 더 같이 이제 하락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이걸 보면은 소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 건담 신도시를 보면 이 건담 신도시도 입주 물량이 적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올해로 끝나는 건지 네. 아니면 향후 또 계획이 있나요? 검단 같은 경우는 지금 신도시잖아요. 네. 신도시고 사실 이게 원래는 예전에 시작했던 도시거든요. 네. 예전에 그러니까 이 검단 같은 경우 일종의 이기 신도시에 속합니다. 이기 신도시에 속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실패한 도시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신도시를 짓다가 만 거예요. 안 팔리니까. 중단되었다가 네, 다시 노무현 정부 때 시작을 해서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니까 분양을 하는데 안 팔리죠. 안 팔리니까 거의 이제 분양을 수도한 거예요. 수도하다가
언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냐면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하니까 이때 이제 분양을 막 시작한 거예요. 그 분양이 안 팔린다는 것도 생소하고 네. 안 팔려서 중단했다는 것도 정말 그래서 낯섭니다. 검단이 꽤 넓은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도를 보니까 되게 넓더라고요. 굉장히 넓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분양 물량, 분양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입주로 연결되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뉴스에 나온 걸로 보면 앞으로 이제 한 10만 가구 정도. 그렇죠. 향후 3년간. 네. 네.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정말 많네요. 네. 어마어마. 원래 전국에 1년에 그 분양하거나 입주하는 물량이 한 30만에서 40만 정도 돼요. 전국에. 네. 근데 한 지역에 수도권의 인천의 한 지역에 몰린 3년간의 입주 물량이 한 10만 가구다.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진짜 올해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서 전세가가 갑자기 다시 2배로 올라갈 확률은 지극히 낮다. 이렇게 봐도 지극히가 되나요? 아니라 거의 2배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세입자들 같은 경우 특히 검단 지역이나 이런 지역하고 거리상으로 부담이 없다. 이런 지역으로 가셔서 전세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신축. 그렇죠. 네, 한번 신축 살아보시면 느끼실 겁니다.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네. 늪과 같은 집 종류의 늪이에요. 늪. 구축 살다가 신축 가면 신천지가 펼쳐지고요. 여기 살다가 구축으로 가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같은 시기에 입주 물량의 영향은 정말 클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런 게 진짜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네.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또 그러니까 시급하고. 지금 같은 상황에 참 집사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아니 주거 비용을 이게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전세가도 비싸고 매매가도 비싼데 매매가가 올라가니까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하락장이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전세가도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나중에 올라가는데 이 매매가와 전세가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거 비용으로 따졌을 때 전세로 들어가는 게 훨씬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한 25%의 전세가율은 정말 지금 남는 주거 장사인 것 비용으로 같아요. 만약에 자기 돈이 이제 2억 5천이면 자기 돈 만약에 2억 5천이었다. 전세로 들어가면 자기 돈 한 푼 뭐 자기 돈 들어가고 이제 나가는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매매로 사게 되면 2억 5천에 이제 대출을 얼마를 얻어야 돼요? 한 6억 정도를 얻어야 되잖아요. 6억을. 그럼 6억에 대한 이자. 지금 4% 잡으면 64, 24, 2억, 예, 1년에 2,400만 원이니까 원금도 생각해야죠. 한 달이면 이자만 2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원금까지 더하면 한 달에 300만 원이라는 주거 비용이 나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집값도 떨어지죠.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거예요. 2억 5천에서 뚝뚝뚝뚝 떨어져서 아마 3년 정도 되면 내 원금이 제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세로 들어가면 내 돈 나가는 거 하나도 없죠. 그럼 2억 5천 고스란히 살아있죠. 그래서 3년 뒤에 그냥 사시면 돼요. 3년 뒤에 사면 차라리 지금 살 것 같으면 3년 뒤에 사는 게 나은 거지. 그렇죠. 그동안 또 이자 나갈 돈을 모아가지고 시드를 네. 만들어서 또 살 수 있는 그러면 나중에 3년 뒤에 집을 산 사람과 지금 산 사람 비교해보면 얼마 차이가 나냐면 이 사람은 제로예요. 제로. 자기 돈, 원금. 이 사람은 2억 5천에 더 싼 걸 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9억에 사서 손해를 20%, 보고 있는 30% 거죠. 네. 보고 있는 중이고 이 사람은 30% 싼 가격에 사가지고 돈이 원금도 남아있고 얼마나 이득이에요. 나가는 돈도 없고. 제일 중요한 건 네. 심리적인 게 또 다른 거죠. 그렇죠. 아니 지금 집사라고 하는 분들이 강하게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렇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겠죠. 그분들은 뭐 우리가 그분들 네. 제가 볼 때는 네. 그분들은 하락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네, 상승할 것 같으니까 그걸 빨리 사는 게 낫다 이렇게 하는 거지. 하락장이 5년 이상 지속될 것 같다. 그러면 안 사는 게 나은 거죠. 나중에 눈 감고 한 4, 5년 뒤에 눈 감고 사시면 돼요. 그냥 못 산다. 이걸로 지금 얘기를 하는데 산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때 다 못 산다로 규정 지어 놓는 거는 전부 다 바보라고. 너네들은 바보야.
알겠습니다. 이걸로. 네. 그러니까 다들 뭐 시각 차이가 다른 거니까 뭐 어떻게 말은 못 하겠지만 네. 이게 진짜 한두 푼이 아니니까 정말 신중하게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가 되는 것도 아니고 한번 딱 결정해버리면 어려운 이게 이제 다시 되물리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레버러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손해 보게 되면 이게 내가 손해 보는 수치는 2배, 3배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수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은 진짜 이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어떻게 네. 흔들리고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봤어요. 검단 신도시만 지금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제 경기도권역에 입주 물량이 꽤 많아요. 서울은 사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도권역으로 지금 벗어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매매가가 너무 많이 올랐고 전세가도 임대차 3법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공간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때는 굳이 서울을 고수할 필요가 없어요. 신기한 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씩 흘러가는 게 그저 신기할 뿐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은 이 전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진짜 전세가율 25%는 정말 놀라운 수치긴 해요. 그러면 네. 지금 입주 물량이 많이 몰리면 진짜 전세가율도 특히 상승장에서는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락장하고 맞물리니까 더 심하게 지금 위축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받아집니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